그럼 금방 풀립니다. 이 네모 구하는 거죠? 네. 초성 인트 2항 2항 하시면 돼요.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는 필요가 없죠. 근데 식에 등호가 있네? 그럼 필요 없는 애를 이렇게 2항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 자리에서 없어지고 넘어가면서 부호 반대 플러스 x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네모만 남겠죠? 네모는 동류형 5x 더하기 x 6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네, 이게 네모예요. A는 다음 것 같고 B는 다음 것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 A와 B가 나오는 표는 A와 B로 나타낸 식이죠. 근데 A와 B로 나타내는 식을 뭘로 바꾸라는 겁니까? X하고 Y로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식을 보세요. A, B로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말고 그치? 이거 보시지 말고 얘를 보세요. A, B로 나타낸 식? 그게 뭐지? 라고 봤더니 식 안에 문자가 A, B가 나오도록 표현한 식. 그게 A, B로 나타낸 식이에요. 그럼 이걸 X, Y로 나타낸 식을 쓰라는 얘기는 여기서 A나 B는 없어지고 A나 B라는 문자는 사라지고 X, Y라는 문자가 나와서 답이 뭐 몇 X 플러스 몇 Y 이런 식으로 X, Y가 나오게 쓰라는 뜻인데 그러려면 여기 앞에 조건을 보세요. 그렇구나. 갑자기 있던 문자를 바꿀 수는 없고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3 곱하기 B라고 되는 식을 얘는 줄여놓은 건데 여기 A, B가 아닌 X, Y가 나오려면 이 A한테 정중히 부탁하는 거죠. A, 미안한데 자리 좀 비켜줄래? A 대신에 누가 들어와요? A 대신에 누가 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A와 같은 식. A와 같은 식, 지금 문제 나와 있잖아. A와 같은 식. A와 같다라고 돼 있는 식. 밑줄 쳐놨잖아. A와 같은 식은 EX-Y예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시간 좀 걸려서 다시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자, 이 식은 미안해요. 지금 나갔다 오느라고 이게 문제 포인트를 다시 잡아야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 식은 식 안에 문자가 A하고 B가 쓰이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를 A와 B로 나타낸 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더 이상 A와 B가 아닌 X, Y가 나오도록 나타내랍니다. 이 식을 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A라고 되어 있고 마이너스 3 곱하기 B라고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나한테 A와 B는 필요한 문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A, B 대신에 무엇이 나오도록? X나 Y가 나오도록. 네. 그럼 쉽게 생각하세요. A가 필요 없어요. 그럼 A를 없애버리는 거야. 네. 꺼져. 근데 A와 같은 애가 누구예요? EX-Y. 집어넣어요. 뭔가 허전하죠, 근데? 호. 그치, 괄호가 빠진 거예요. A 자리 대신에 EX-Y를 대입하는데 뭔가 허전한데? 전체를 곱하는 거니까 괄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얘도 B한테 야, 자리 좀 비켜줘. 그럼 B가 자리를 비키면 B와 같은 마이너스 4x 네, 이가 대답죠. 괄호. 그렇죠. 그럼 남은 이제 분배입니다. 분배. 마이너스 1을 분배 얼마죠? 부호. 마이너스 4. 문자 X. 이렇게 곱하면 부호. 플러스 2Y. 얘는 마이너스 3을 분배하죠? 네. 부호는? 플러스 3, 3은? 9 문자 X. 이렇게 분배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3, 6. 18 문자. 자, 이제 무슨 항 찾아야 돼? 동류항. 마이너스 4X랑 동류항. 플러스 9X. 얘네들이 계산하면 몇 X? 5X. 그다음 플러스 2Y와 동류항. 18Y. 마이너스 18Y죠.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럼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18을 계산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6 이제 문자 y 이렇게.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저기 있는 저 관계식 a로 표현됐던 관계식이 이제 드디어 x, y가 나오도록 표현되어 있는 식이 정리된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얘네들은 동량이 아니니까 계산을 못하죠. 저기까지가 정답이에요. 네. 같이 규칙을 가지는 피라미드를 다음과 같이 만들려고 한답니다. 가나에 알맞은 식을 써 넣으시오라고 했는데 규칙이 뭐예요 이게? 이 세 개 규칙 뭐죠? 2랑 3이랑 더했더니 5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나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거나 아니면 왼쪽에 밑에 있는 오른쪽에서 왼쪽 식을 빼면 위쪽 식이 된다. 아니면 여기 있는 오른쪽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면 3x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이 적당하다 판단되는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빼기가 불편하면 덧셈이 남겠죠. 아무래도 빼기는 계산이 불편하니까. 그럼 덧셈 한다고 치면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식과 왼쪽에 있는 식을 더하면 네, 오른쪽에 있는 식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네. 근데 이거는 계산이 지금 안 되지 않나요? 네. 나도 모르고 가도 모르는데 모르는 거 두 개 더해서 얘가 된답니다. 이건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규칙은 가와 누굴 더하면? 나. 응? OX 플러스 아직 네모 박스 쳐줬잖아.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OX 네. 플러스 1. 네, 5x 플러스 1을 더하면 7x 마이너스 2. 그죠? 7x 마이너스 2. 이때 필요한 게 무슨 항? 동량. 아이고요. 아니에요. 분별 법칙항. 그냥, 2항? 그치, 2항. 2항이죠, 2항. 아니, 가를 구하라잖아요. 네. 얘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필요 없는데 등호 있으니까 얘는 반대로 이렇게 넘겨주는 2항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럼 오른쪽에 7x랑 마이너스가 있었고 넘어가는 부호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마이너스 1. 네. 그럼 이제 동량 처리 7 빼기 5x 2x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됐어요. 그럼 이제 가가 구해졌네요. 이 자리에 2x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어디를 봐야 되죠? 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박스를 봐야 되죠. 이 규칙은 똑같잖아요. 무슨 규칙이죠? 2항. 나에다가 누굴 더하면? 2x-3을 더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그치. 이제 이때 또 필요한 게 2항. 2항이에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얘네가 이렇게 2항을 하겠죠? 그럼 원래 있던 식은 써줘야 되고 넘어간 항의 부호를 다 반대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제 동량 처리합시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아 플러스로 왔어. 잘못 들었죠. 네, 마이너스 5x 그럼 플러스 9 플러스 3 플러스 플러스 12 다 구했네요. 가나에 알맞은 식을 쓰시오. 그럼 가는 이거 나는 이거 이렇게 가나에 알맞은 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11번 이제 앞으로는 참 페이지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페이지를 보여준 다음에 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기온이 80쪽에 11번 문제죠. 네. 80쪽. 기온이 X도씨일 때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초속 다음과 같다. 기온이 5도씨일 때 소리가 1초 동안 전달된 거리를 계산하시오. 자, 뭐가 X고 뭐가 속력인지를 봐야 되죠. 기온이 그러니까 지금 X는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기온으로 표시되어 있죠. 온도라는 뜻이죠. 그 다음 여기는 0.6x 플러스 331은 무엇은 식이에요? 소리의 속력. 이거를 머릿속에 잘 담아두고 이제 문제 봅시다. 기온이 5도씨일 때란 뜻은 누가 5이란 뜻이에요? x x가 5란 뜻이죠. 여기 있잖아 써놨잖아요. 기온은 x값이에요. 그럼 x가 5일 때 소리가 1초 동안에 전달된 거리. 이 말이 아마 여러분 좀 어려우실 텐데 소리가 1초 동안에 전달된 거리에 신경 써야 될 거는 초와 거리입니다.
1초 동안에 전달된 거리.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5초. 초속입니다. 초속. 초속. 한국 지어봐도 돼요? 자, 집중. 자, 초속. 소리가 1초 동안에 전달된 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에서 어떤 물건이 빵 하고 터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1초 후에 이 소리가 갑자기 여기서 빵 터졌다고 그래서 막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사운드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아니 얘가 자, 초속. 아까 말한 소리가 1초 동안에 전달된 거리. 그죠? 시간 대비 전달된 거리. 이게 속력이에요. 거속시 있잖아요? 기억하죠, 이거? 이 기억하죠? 네. 거속시. 속력은 거리와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1초당 간 거리. 이게 속력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1초당 전달된 거리. 이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속력. 여기서는 단위가 초니까 문제 조건에 맞게 초속입니다. 초속. 그럼 교원 x가 5일 때 이 속력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됩니다. 집중하라고. 대입하시면 돼요. x에다 뭘 대입? 5를 대입. 그럼 0.6 곱하기 5 더하기 331. 그럼 0.6에다 5 곱하면 얼마죠? 3 플러스 331. 334. 이게 뭐냐면 단위가 미터기 때문에 초속 이거 초속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얘기는 1초당 이 소리는 334m를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야라고 저쪽 어떤 친구를 불렀어. 야! 그럼 이 소리가 1초 후가 되면 334m에 떨어져 있는 친구한테 전달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너는 1초 야라는 소리를 여기 있는 친구가 들었잖아? 그 소리는 지금 들린 소리가 아니고 1초 전에 한 소리라는 얘기예요. 저 친구가 1초 전에 야라고 하면 1초가 지난 334m가 떨어진 나한테 1초 후에 이 소리가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말인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자주 안 쓰는 그런 표현들이다 보니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말한 것처럼 x가 누구인지만 판단되면 실제 식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x라고 표현되어 있는 식,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식. 근데 x는 기온? 그럼 기온이 아닌 나머지는 속력이니까 기온이 나와 있다는 뜻은 아 속력을 구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비슷하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기온이 20도씨일 때 지면의 높이 h가 지면 높이 hkm인 곳의 높이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의미죠. 이게 땅이야. 땅을 보통 우리가 지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면의 지금 온도는 20도씨예요. 근데 이게 높이가 h만큼 올라가잖아요. 이 지면에서 높이를 h만큼 올라가면 이 위치에서의 온도가 있을 거란 얘기죠. 이 지점에서의 온도. 그 온도는 20 빼기 6 곱하기 h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높이에다가 6을 곱한 다음에 20에서 빼내게 되면 그 위치에서의 온도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면에서 높이가 5km라고 되어 있는데 지면에서부터 높이면 이 h값 아닌가요? 지면에서부터의 높이를 h라고 썼으니까. 그럼 지면에서부터의 높이 h 대신에 5. 그럼 5km인 지점에서의 온도는 이거겠죠. 20-6 곱하기 5. 20-30. 따라서 온도는 마이너스 10도씨. 한글로 하면 영하 10도. 네, 이렇게 되겠네요. 페이지에 5번에 3번 합시다. 그러니까 할인 관련된 문제 많이 안 풀어서 그렇죠, 또 이것도. 그때 아마 이거 수업을 한번 하긴 했었는데 어차피 예수가 지금 수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가가 X1인 옷을 30% 할인하여 구입한 금액. 만약에 여러분 어디 가서 옷가게를 갔어요? 너무 이쁜 옷이 걸려 있어. 옷을 어떻게 그리지? 미안합니다. 미술은 너무 못해서. 어디 가서 너무 이쁜 옷을 봤어요. 이 옷을 사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옷이
예를 든 겁니다. 10,000원이래. 그때 대신 난 10,000원이 없어. 근데 아저씨가 다행히 괜찮아요, 학생. 저희는 이 물건을 30% 파격 할인하고 있어요. 그럼 너는 10,000원에 대한 30%면 10,000원 곱하기 100분의 30을 하겠죠? 네. 그럼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0 2개 지워지고 곱하면 3,000원이에요. 그럼 이 물건 사갈 때 아저씨 10,000원짜리 30% 할인해서 파시는군요. 그러면 저 3,000원 드릴게요. 그러면 아저씨가 물건을 주니? 아니요. 이건 할인 금액이잖아. 네. 실제로 할인 금액으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할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우리는 물건을 사는 거죠. 그럼 3,000원을 할인하게 되면 1,000원에서 3,000원을 10,000원에서 3,000원을 빼면 실제로 물건은 7,000원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30% 할인한다는 뜻은 이건 할인 금액이고 실제로 판매 금액은 원래 금액의 몇 퍼센트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70%를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할인 금액 빼고 나머지 70%. 그럼 결국 지금 문제가 구입한 가격을 묻는 거지 할인 금액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원래 금액 곱하기 100분의 30이 아닌 70을 곱해야 구입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10분의 7 문자랑 숫자를 곱하면 숫자를 문자 앞으로 보내고 곱하기 생략하면 10분의 7x가 정답이거나 아니면 0.7x. 둘 중 하나 쓰시면 돼요. 이번에 3번. 곱하기나 나누기를 생략해서 쓰시오인데 곱셈도 보이고 나눗셈도 보이고 뺄셈도 보이고 나눗셈 보이고 곱셈이 보이죠. 그럼 굳이 순서대로 하자면 곱셈이 먼저예요. 먼저 나온 거 1번. 그 다음은 나눗셈 2번. 그 다음은 여기 나눗셈 3번. 그 다음은 곱하기 y 4번. 그 다음은 여기 빼기예요. 5번. 자, 그 선대로 해봅시다. 1번 a 곱하기 b는 줄여서 뭐라 쓰죠? ab라고 써요. 2번 그럼 앞에 있는 ab 나누기 4처리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나눠집니까? 안 나눠지면 어떻게 해요? 분수 형태로 나누기 뒤에 있는 4를 분모로 나누기 앞에 있는 ab를 분자로. 3번 x 나누기 2 이것도 마찬가지죠? 2가 나누기 안 되잖아요. 2분의 x. 4번 2분의 x라고 되어 있는 식에서 곱하기 y를 처리하는데 이거 보통은 분모랑 곱한수를 약분하죠. 약분 됩니까? 모르겠네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y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런 경우는 분모랑 약분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이 곱한 식이나 숫자는 분자로 올려서 분자에 곱하게 되죠. 그럼 2분의 xy 이렇게 줄였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4번까지 했고 마지막에 5번. 5번이 뭐였죠? 2번의 계산 결과와 4번의 계산 결과를 빼세요. 이 뜻이네요. 2번이 누구였나요? 찾으세요. 여기 있네요. 4분의 AB 빼기 4번은 2분의 XY. 자, 이제 문자식을 덧셈 뺄셈 해야 되는데 문자식을 덧셈 뺄셈 할 때는 무슨 항? 문자식을 덧셈 뺄셈 할 때는 무슨 항이 필요하죠? 동류항이 필요하죠. 동류항이면 더하기 빼기 하는 거고 동류항이 아니면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동류항이에요? 동류항이에요? 동류항의 뜻이 뭐였죠? 일단 같은 게 두 개 있어야 되죠. 일단 같은 문자, 같은 차수. 자, 동류항은 같은 문자, 같은 차수. 그렇죠? 같은 문자예요? 이거 누가 봐도 다 이게 어떻게 같은 문자야? AB와 XY가 어떻게 같은 문자예요? 일단 같은 문자 자체가 아니죠. 그럼 차수와 관계없이 같은 문자가 아니면 동류항이 아니니까 그냥 이게 답이에요. 더하기 빼기 안 된다는 뜻이니까.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정답이죠.